자, 그래서 아무튼 뭐 내적 얘기를 하자. 뭐 내적 그 보면은 봐봐. 이제 앞부분에 뭐 벡터 정의나 벡터 기본적인 연산들 덧셈 뺄셈에 대한 건 다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벡터 내적. 야, 일단은 마인드적으로 전에도 아마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결국 벡터 내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황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무슨 연산을 하려고 저런 걸 하는 거야? 일종의 곱셈에 대한 연산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곱셈을 하는 거는 곱셈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약간 달라. 우리가 내적은 내적은 아예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떤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갖다가 더해서 어떤 벡터를 만들었단 말이야. 뭐 새롭게 뭐 C라는 벡터를 하나 창조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값인 거야? 아니면은 하나의 무슨 어떤 도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인 거야? 뭐 상태인 거야? 약간 뭐 이게 일종의 얘도 나름 C 벡터라는 얘도 나름 하나의 벡터인 거잖아. 무슨 값의 의미, 숫자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그냥 벡터로서의 하나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는 거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A 벡터 A와 B 벡터 B가 두 개가 있었는데 얘네를 내적을 했다라고 해서 가운데다 동그라미를 크게 찍으면 우리가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해보면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그 A라는 벡터의 크기랑 B라는 벡터의 크기랑 그리고 얘네 두 개의 벡터에 끼어있는 각에 대한 무슨 값을 곱했지? 코사인 값을 곱했지.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얘도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어떤 값이야. 얘도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어떤 값이고 얘는 어떤 값이야. 즉 다시 말해서 내적은 곱셈이기도 하지만 얘는 어떤 벡터, 새로운 벡터로서의 어떤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정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거는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벡터의 A 벡터 크기, B 벡터의 크기, C 벡터 코사인 이렇게 해서 곱셈을 해서 얘를 갖다가 정의를 하겠다 이랬는데 거기 이제 처음에 내가 준 자료에 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보시면은 이제 그 코사인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제 벡터의 내적 값이 양수가 나오냐 음수냐에 나오냐가 문제인데 봐봐라. 야 봐봐. 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얘는 무조건 양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크기니까. 얘도 나름 무조건 양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크기니까. 그러면 결국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 요 새끼가 조금 문제인 거야. 요 새끼가 코사인 값인데 나름 이 새끼가 값을 1부터 플러스 1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벡터 값이 예를 들어 어떤 벡터 값이 내적을 했는데 얘가 0이 나왔어. 그럼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적을 했는데 0이 나왔단 말이야. 응? 뒤에 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내적을 했는데 0이 나왔단 말이지. 근데 A 벡터와 B 벡터가 0 벡터가 아닌 벡터래. 처음 문제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해. A 벡터와 B 벡터가 0 벡터가 아닌 벡터야. 근데 내적을 했는데 0이 나왔어. 그러면 결국 누구 때문에 0 나온 거야, 하는 거야? 결국 코사인 때문에 0이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럼 코사인 값 중에서 이제 0 나오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값 중에 0 나오는 게 뭐가 있냐는 거야. 90도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러면 얘는 상황 자체가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 자체가 몇 도로 이루고 있구나. 직각으로 서로 무슨 직교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라는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서로 수직인 상태를 이루고 있겠구나. 그러면 아무튼지 간에 어떤 내적 값이 양수가 나왔어. 뭐 때문에? 코사인의 부호 때문에. 음수가 나왔어. 뭐 때문에? 코사인의 부호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벡터가 서로 둔각인 상태에서 요 끼인 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곱해가지고 내적을 실었다고 해. 그러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건 거야. 지금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현이 다 그런 건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전에 이거 내적 선생님이 계산할 때 이게 약간 기하적으로 계산하는 거에 대해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벡터 내적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해볼까? 선생님 이렇게 해서 직각이고 여기 3 정도라고 할게. 3, 4야. 그래서 이렇게 쉐린 다음에 자 벡터를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A야. 그 다음에 이렇게 B야.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뭐 C야. 이랬다고 할게. 들어봐봐. 만약에 A랑 C를 갖다가 내적을 했다. A 벡터 내적 C 이랬어. 그치? 자 그러면 아니 물론 당연히 A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C 벡터의 크기 그리고 얘네 둘이 요 사이에 끼어있는 각에 대한 뭐가 곱해져? 코사인이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5, 얘는 3, 얘는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이니까 뭐 얼마야? 5분의 3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것도 그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 A 코사인 세타가 그지? 그러면 A 코사인 세타인 거니까 결국에는 요 값을 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C 벡터의 크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요 새끼 가만 보니까 결국은 이 길이를 몇 번 곱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야? 2번 곱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지. 혹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A 벡터와 무슨 벡터를 B 벡터와 무슨 벡터를 C 벡터를 내적을 한다.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얘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어떤 C 벡터와 A 벡터와 B 벡터를 갖다가 더한 벡터를 내적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걸 갖다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으나 얘를 연산을 때려서 얘를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 근데 아무튼 상황 자체가 저런 건데 뭐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고 어떤 벡터가 준익이라고. 자 내적을 때렸다고 하자.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여기를 세타라고 보면 물론 이제 의미 자체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끼인각에 대한 코사인이 들어갈 거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끼인각의 코사인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B 벡터 그대로 놓고 어떻게 해서 A 벡터에 대한 코사인을 얘를 내가 뭐라고 했냐면 사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이 정사형에서 얘를 갖다가 밑에다가 요만큼의 길이라고 한 다음에 요 길이를 A 벡터에 대한 크기 곱하기 코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냐. 혹은 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얘를 요렇게 사형을 시켜서 요만큼이라고 하는 여기가 B 벡터에 대한 크기의 코사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혹은 요거 곱하기 요거로 정의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하적인 의미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 기억나? 저런 얘기 했었어. 뭘 또 도리도리야 도리도리는. 수업 시간에 아니 당연하지. 그 수업 시간에 하지. 벡터 내적으로 수업을 했었으니까. 안 해? 벡터 내적까지 했어. 공간만 안 했어. 멍충아. 크크코 크기 코사인.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201조. 뭘 재현이를 쳐다봐. 쟤는 기억이 안 나겠지. 아니면 뭐 그때 수업할 때 없었거나. 자 201쪽 보면 알았어 봐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자 봐봐. 그리고 벡터 연산은 이렇게 해서 내가 뭐라 했냐면 크기 코사인으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기하적으로 요거 곱하기 요거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벡터를 성분으로 계산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성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로로 평행이동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벡터가 이어진다고 할 때 요거를 갖다가 요만큼의 이동 크기를 갖다가 뭘로 그 좌표처럼 표현한 거. 그래서 성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떤 벡터 두 개가 있었는데 A 벡터라고 하는 것의 성분을 A1, A2라고 하고 B 벡터에 대한 성분을 B1, B2라고 할 때
이 중간 과정이나 그 증명 과정은 사실 거기 니네가 좀 자세히 좀 보고 내가 그걸 지금 할 시간은 없으니까 일단 얘네 둘에 대한 그 내적의 계산은 그 x 좌표처럼 이 앞에 있는 거 있지 순서상에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 더하기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 정도로 받아들여서 문제를 푸셔도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아시면 되겠고 뭐 이제 와서 알고 모르고의 문제보다 그냥 들었으면 바로바로 즉시 외우시는 게 좋겠지? 어차피 시험이 뭐 임박한 상황이니까 그냥 들으면서 바로바로 외우시면 좋겠고 증명 과정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 연산만 잘 하시면 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뭐 방향 코사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다 증명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학교 시험에도 그 정도 난이도가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203쪽 봐봐. 자, 벡터 내적 성질이야.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지. 왜 나오는 거냐면 보통 어떤 연산이 있든지 간에 처음에 정의가 되고 나서 그 연산의 성질 자체는 그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낸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를 갖다가 B 벡터가 먼저 앞서와도 상관이 없다. 뭐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두 번째. 아까 조합에 내가 썼었지만 어떤 A 벡터 내죠 B 벡터와 C 벡터의 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요렇게 그래서 마치 무슨 그 다항식 연산하듯이 그지? 이렇게랑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 벡터 내죠 B 벡터 C 벡터가 있으면 요렇게 연산을 하든 요렇게 연산을 하든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밑에 있는 요 결합 법칙에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긴 하지. 그치? 이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이게 상수로 나와 있지. 자, 여기도 요거 먼저 계산을 여기 먼저 했다가 해도 되고, 이거를 여기 써야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까지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얘가 좀 중요해. 204쪽에 그 얘기를 하려면 요것도 좀 알긴 해야 되니까 어떤 A 같은 벡터끼리 이렇게 두 개를 내적을 하면 요거는 요 벡터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이 0도잖아. 그러니까 1이라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어떤 벡터와 0벡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0벡터인 경우에 크기가 0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무조건 0이 나온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204페이지에 연산 나와 있는데 그 다항식 연산 있지?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똑같아 실제로. 그래서 중간에 뭐만 좀 바뀌는 거냐면 그 A, B에 대한 전체 제곱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얘 제곱 더하기 2배의 A 내적 B 그 다음에 더하기 B 크기 제곱이다. 이런 거. 그치?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결국은 그냥 다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뭐 이 벡터 되죠. 요 벡터 그리고 마이너스는 성립하겠고 이런 경우에도 그냥 A 벡터의 크기에서 B 벡터의 제곱 크기를 이렇게 빼면 된다. 정도라서 크게 어려울 건 없다. 괜찮지? 그러니까 내적이 그냥 곱셈처럼 역할을 한다는 거야. 뭐 문장은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고 넘어갈게. 그 205쪽에 뭐 기하적 이해 있는데 그래 뭐 시간 있으시면 이해해 보시고 넘어갈게.
지금 그거 이해하고 있을 시간은 뭐 있으면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그러고 있을 시간은 없고. 자, 뭐 코사인 법칙 이용한 뭐 벡터의 내적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무슨 연산을 외우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 별건 아니고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그래서 삼각형이 A, B, C, 그러니까 B, C, A인데 솔직히 이제 이런 거는 별로 외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거든. A, B와 A, C 하면 요거는 결국엔 A, B의 크기, A, B의 크기가 뭐야? C지. C, C. 그다음에 AC 이러면 B지 B. 그다음에 코사인 A인데 결국 여기서 이제 코사인 A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2BC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그래서 요걸 갖다 그대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연산을 한 게 그거다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외우거나 뭐 이래야만 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그냥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이걸 무슨 암기할 만한 대상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거. 괜찮지? 넘어갈게. 207쪽. 그래서 벡터 실질적인 연산이 어떻게 들어가나 좀 보자. 간만에 육각형. 네. 이렇게 되고 이제 문제는 AB 벡터 그다음에 EF 벡터 E에서 F 자, 벡터 내적은 오랜만에 계산하니까 좀 보자. 자, 두 벡터를 내적을 하겠대. 일단 먼저 생각은 이렇게 할게. 지금 문제가 현재 요 벡터를 갖다가 이제 선생님이 A 벡터라고 하고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하면 이제 방식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방식을 봐봐라. 이게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했었을 때 얘네가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크기는 뭐 큰 의미가 없잖아. 크기는 어차피 2라고 했으니까 크기는 둘 다 2, 그다음에 끼인 각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서로 끼인 각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선생님 끼인 각이 60도네요 이랬다가는 문제를 틀리게 된다는 거야. 그지? 그게 아니라 결국 얘가 끼어있는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 조금 더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아마 이런 식으로 써놓고서는 요 각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은 저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고 120도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셔야 된다. 요런 거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 AD 벡터 이런 벡터지. AD 벡터, AE 벡터 해서 계산을 뭐 해보자 이랬는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얘들아 봐봐.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물론 요 크기 그다음 요 끼인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그치? 뭐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는 뭐 어차피 이게 2 더하기 2니까 이 길이가 4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렇게 절반 나눠보면 일단 요 길이가 얼마냐면 이게 이제 2, 1, 루트 3이니까 루트 3, 루트 3, 2 루트 3. 그 다음에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이니까 요 각은 60도를 절반 나는 거지.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요런 식으로 계산이 결과가 나오겠지. 맞지?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요 벡터를 갖다가 이쪽으로 요렇게 붙여. 그지? 그러면은 요 길이 코사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일단 전체가 4였으니까 4에서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1이라서 그럼 이 길이는 3이겠지.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큰 문제는 똑같은 계산이지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BEFC니까 BEFC 이런 것도 뭐 그냥 계산을 하면 뭐 요렇게 벡터 그다음에 FC 벡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뭐 너무 명확하니까 4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런 거 너무 명확하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괜찮지? 넘어가 볼게. 다음 페이지. 이제 그 다음 그림 보면 글쎄 연습을 좀 해볼까? 내가 해볼게. 그 확인 유제 415번에 2번 그림. 너네는 나중에 문제를 니네가 좀 풀어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I 현재 상황이 A, B가 여기가 15 이 상황이고 B 여기가 8 그래서 BA는죠 BI 그러니까 얼마냐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BA 벡터가 여기서 요렇게 벡터 그지? BI 벡터는 여기서 요렇게 벡터 그지? 그럼 BI를 따로 구하려면 일이 복잡해져.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크게 코사인이니까 아이 선생님 그러면 뭐 요거 알아내고 이러면은 일이 커지고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이 어차피 BI에 대한 코사인이 여기서 요로 내려보면 이렇게 9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두 개가 삼각형이 뭐야? 합동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어차피 얼마야? 8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답이 120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계산은 저런 식으로 하라는 거고 난이도 학교 시험 난이도가 이 정도가 나올 거야. 그렇지 않아?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다 이 정도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뭐 큰 어려움 없이 답을 구하실 수 있으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야. 괜찮아? 뭐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 그냥 뭐 연습하는 의미에서 그 밑에 보면 그 416번에 혹시 2번 하나만 풀어볼래? 416번에 2번 빨리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갈게. 우리가 내용이 좀 많아. 그래가지고 416번에 2번. 수업까지 다 하고 내일 뽀해야 될 거야. 야 그나저나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고는 기한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두세 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거기 마지막 공간 좌표가 거기가 헬인데 거기가 좀 어려워. 공간 좌표가 좀 어려운데. 이 벡터 내전까지는 막 엄청 고난이도 문제 내지 않으면 괜찮은데 중간이 조금 어려워. 자, 416번은 2번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BC 벡터를 A에다가 A부터 시작하는 벡터로 붙여놓고서는 문제 구하시면 되겠지. 아니, 요렇게 붙여놓으라고 이거. BC를 일로 옮기라고. 여기가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답이 2번이겠지. 됐어? 넘어가도 될까?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아까 내가 설명을 했던 거거든. 209쪽에 보면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림이 419번 문제 그림이야.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지? 괜찮지? 그럼 바로 위에 있는 418번 한번 답이 얼마일까? 그냥 눈으로 봐봐. 36이 몇 개 있어? 10개가 있겠지 이건. 418번 바로 위에 있는 거. 36이 10개 있을 테니까 답이 360.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까 내가 그림을 좀 그려줬으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이것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자, 벡터 이용한 넓이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냥 도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자, 개념 익힘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요. 이렇게 돼서 A, O, B OA 벡터 크기는 2라고 했고 OB 벡터 크기는 5라고 했고 그 다음에 OA와 OB의 내적 값이 5가 됐다. OA 내적 이걸 이용해서 뭐 가격 크기와 넓이를 구해라. 쌤 봐봐. 먼저 직감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 돼. 얘를 지금 얘와 얘를 내적을 한 거잖아. 그럼 직감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넓이를 구할 거니까 높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먼저 써. 자, 그럼 눈에 뭐가 보여? 오늘 내가 설명한 거 지금 한 20분 내 수업 들었으면 적어도 이 길이가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내적의 결과물이 5라며?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그럼 높이가 3이겠지. 됐어?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다? 2분의 5루트 3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요런 정도의 의미인 거니까 뭐 크게 어려워하지는 말고 밑에 보시면 422번에 두 번째 문제 있을 거야. AB 내적 AC가 27이다. 이걸 이용해서 넓이 구해라. 한번 해보고 지금 자, 코사인 값이 얼마 나오는 거 확인했지? 내적 값이 27이니까 2분의 1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AC 길이가 6이니까 코사인 값 확인했으면 당연히 뭐로 바꿔서? 사인으로 바꿔서 2분의 1 변변 K인각의 사인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2분의 27 루트 3 나온다. 크게 어려운 거 없지? 한 요 정도 난이도니까 별거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자, 내적 부호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자, 오른쪽 그림 거기 위에 있는 개념 익힌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 중심이 5면서 반지름 1이고 OA 벡터는 A 벡터, 그 다음에 OP 벡터는 P 벡터라고 간단하게 표기한다고 했을 때 무릎에 대하여 답하여라 라고 했어. 답하라. 이렇게 돼서 이게 A 벡터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P 벡터라 한다. 자, 첫 번째 따진 문제는 A 벡터와 P 벡터의 내적이 0이 되는 P점의 개수는 몇 개냐? 라는 질문이야. 그럼 먼저 무슨 생각하라는 거야? 서로 뭐 한 거? 수직인 거. 그렇지.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 되는 상황. 그런 P 벡터가 뭐냐? 자, 일단은 이 생각을 해보자. 점 P가 뭐냐 이러면 P 벡터의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종점을 잘 봐야 돼, 얘들아. 알겠지? 종점. 그 애들이 가끔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P 벡터 이러면 이 선 자체인 줄 아는데 선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지? 뭔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 우리가 OP 벡터라고 하면 결국 이 종점이 점 P가 이루는 자취했을 때 이 종점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국 점 P의 개수 이러면 점 P는 여기를 보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이 선 전체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점 P를 보라고 하는 건 여기를 보라는 거니까. 그래서 수직이 될 만한 곳이 뭐가 있냐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위치 또는 이런 위치가 가능하겠다. 다음 두 번째, A와 P에 대한 내적의 값이 2분의 1에서 1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얘가 서로 내적을 했었을 때 2분의 1이 되거나 1이 되거나 그러면 생각을 좀 보자. 1이 되는 상황은 어차피 이제 요거가 서로 이렇게 딱 겹쳐 있는 상황이었을 거고 2분의 1이 되는 상황은 자 요거랑 자 딱 반 썰어서 여기 위치에 그지? 점 P가 요런 위치에 오잖아. 그러면 P 벡터가 요렇게 잡히게 되니까 P 벡터 코사인이 2분의 1로 떨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움직인다고 보면 P가 요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오면 그지? 떨어지는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 길어지지? 그러면 1보다 점점 값이 2분의 1보다 점점 값이 커지겠지 내적 값이. 그러다가 점 P가 누구랑 일치하면 여기 이 점이 뭐야? A랑 일치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조금씩 작아지다가 좀 작아지다가 여기가 되면 다시 이렇게 P 벡터가 1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지? 그렇구나. 그러면 이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채꼴 호의 길이를 묻는 문제다. 괜찮니? 자 그리고 우리는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425번 있지. 별표 치고 풀어봐봐. 꽤 중요한 문제거든. 425번도 중요하고 426번도 중요한데 425번이 좀 더 기본적인 문제긴 하니까 오늘 내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다뤄줄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425번을 한번 풀어봐봐.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공부하고 교과서랑 뭐 더 필요하면 시너지 정도 공부해보면 학교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BP 벡터, CP 벡터가 내적의 값이 0보다 큰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지. 그러면은 결국은 기준점이 누가 되는 거야? 0이 될 때가 기준이 되겠지? 0이 되려면 서로 무슨 몇 도로 이루고 있을 때? 90도로 이루고 있을 때겠지? 그럼 먼저 반원을 그려놓고 자 이제 뭐만 생각하면 돼? 내부냐 외부냐만 생각하면 되겠지? 내부에 있으면 당연히 각이 둔각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겠지? 그럼 계산 안 해봐도 어차피 음수겠지? 그럼 예각으로 떨어지려면 요거 바깥쪽 영역일 테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영역은 이쪽이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괜찮지? 요 정도 난이도니까. 오케이. 답은 뭐 사각형의 넓이에서 반지를 부채꼴로 이렇게 반원 넓이 빼주시면 될 거야. 넘어갈게. 자 다음 쪽 보시면 성분으로 나타내어진 평면 벡터의 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개간단이라는 거지. 너무너무 쉽지 이런 거. 그냥 정말로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거고 A 벡터의 성분이 마일, 3 B 벡터의 성분은 2,1을 할 때 마일, 3 내적 자 둘이 더하면 1,4가 될 거니까 내적 값은 앞에 거 길이 뒤에 거 길이 곱해서 더해 주시면 답이라는 거죠.
뭐 방식만 알면 벡터를 성분으로 계산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 사실 방법만 알면. 그래서 벡터 성분 계산은 워낙에 그 유명한 그런 거긴 하지. 그래서 이게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어. 너네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벡터 계산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기하적으로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성분으로 표현해서 계산을 할 거냐. 성분 표현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계산이 굉장히 쉬울 수 있어. 가령 예를 들어 429번에 발전 문제, 429번에 1번 문제 보시면 거기서 요렇게 생겼지?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얘가 3등분점 꽝 해서 요 벡터 두 개를 내적한 걸 알아보라는 거야. 그치? 얘와 얘의 내적.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이 길이 알아보고 이 길이 알아보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은 덧셈 정리, 평행함수 덧셈 정리 정도 이용하면 이 각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알아볼 수도 있어. 그치? 뭐 그런 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사실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뭐가 훨씬 간단한 거냐면 여기가 이제 점 A잖아? 거기를 원점으로 설계를 하고 여기를 원점으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서 이 점의 좌표가 그지?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이게 3분의 요 점에 원점 기준으로 성분으로 표현을 해보면 3분의 2,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겠지. 괜찮을까? 또 이제 이런 지점은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4,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얘네끼리의 내적으로 계산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계산을 해보면 앞에 것끼리 계산해서 9분의 8, 뒤에 것끼리 계산해서 플러스 1일 테니까 9분의 17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계산이다 이런 거지. 괜찮아? 뭐 이런 거니까 사실 이거는 성분으로 계산을 하면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 좌표로 표현만 잘 되면, 좌표처럼 표현만 잘 되면 성분 계산만큼 쉬운 게 없어. 괜찮지? 다음 페이지 볼게. 213쪽. 일단 얘는 중요하니까 별표.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거든. 쉬운 문제 낼 때는 이거는 참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 1번 보면 두 벡터가 A 벡터, B 벡터 있는데 이루는 각이 60도. 자, A 벡터의 크기가 3. B 벡터의 크기가 2. 두 배 A 벡터, B 벡터 합친 것의 크기는 이라는 질문이야.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게. 내가 왜 이 문제를 처음 시작할 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있는 거는 기초적인 상식선으로 계산하면 얼마든지 계산이 다 되는 것들이야. 근데 요거는 약간 저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어디서 배우면 되는 거. 배워야 되는, 약간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제곱을 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얘들아, 잊어먹지만 않으면 돼.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시험 보다가 갑자기 이게 다른 문제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오면 이게 벡터가 연산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릴까? EA 벡터, B 벡터 그릴까?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려서 풀더라도 뭐 틀리진 않을 거야. 답 나오는 거는 요 구조가 간단하면 금방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일단 먼저 제곱의 값을 구해보자라고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잊어먹지만 않으면 맞출 수 있어. 근데 자꾸 잊어먹어 애들이 저걸. 나도 애들 연습 내신 대비 옛날에 진로 선택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무조건 다 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등급이 나왔단 말이야. 기하벡터도 그때도 내신 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럼 애들이 이걸 자꾸 까먹어. 쉬운 건데 야 제곱하면 되잖아 이러면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선생님 좀 따로 얘기를 하는 거 알겠지? 까먹지만 않아야 된다. 제곱을 하면 4배의 A 벡터 크기 제곱 4배의 A 내적 B B 벡터 크기 제곱 이렇게 되니까 계산 쭉 하면 되지. 다 한 거야.
어차피 내적값은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내적값이니까 집어넣으시면은 뭐 전혀 어려울 거 없이 계산이 되실 거고 마무리로 루트만 잡아주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은근히 쓸모 많으니까 잘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좋은 곳에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뭐 내가 굳이 연습해봐 풀어봐 할 건 없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7번. 중요하지. 결국 이거지. 이거야 이거.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아무튼 벡터. 자 보면은 정삼각형이야. 이렇게 정삼각형이고 여기 중점 찍었고 중점 찍었어. 자 이거 벡터, 이거 벡터. 해서 이게 AN 벡터, AN 벡터, BM 벡터. 내적값을 구해라 이랬어. 솔직히 말하면 현재 이 문제는 AN 벡터 크기 어렵지 않을 거고 BM 벡터 크기 어렵지 않을 거고 어렵지 않지? 정삼각형이니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요거 끼인가? 어렵지 않지. 뭐 직감적으로 봐도 이게 60도를 반으로 나눴을 테니 그지? 반으로 나눴을 테니까 뭐 이런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풀면 너무 쉬운데 이제 그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든 풀 수 있는 거냐 다른 거에다가도 어차피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자 벡터를 나눠서 푸는 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벡터를 나눠서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지금 아까 우리가 내적하려는 게 AN 벡터 내적 BM 벡터잖아. 근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너네 벡터 뺄셈 혹시 기억하니? 끝에서 시작을 빼는 그 ON-OA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랑 내적 OM-OB라고도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현재 구조상 ON 벡터는 OB 벡터의 실수배와 같지. 그래서 OB 벡터를 갖다가 얼마를 한 거라고 봐도 되냐면 2분의 1의 OB라고 봐도 되는 거지. 괜찮아? 그 다음에 OA 벡터는 그대로 OA 벡터라고 쓰고 내적 OM 벡터 역시 OA 벡터의 2분의 1배와 같지. 그래서 2분의 1의 OA 그 다음에 얘도 OB 쓴 다음 됐지? 자,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결국 계산을 해보면 이거 계산을 했었을 때 4분의 1의 OB 내적 OA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OB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OA 제곱 플러스 OA 내적 OB. 자, OA와 OB의 내적값은 크기 코사인으로 따로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벡터를 정의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연습 한번 해볼까? 433번에 1번. 벡터 끊어서 가는 거.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AP 내적 AQ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뭐 일단 쌤 생각은 나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기서 가운데를 내리고 H라고 하고 AP 벡터를 AH, HP를 더한 거와 같다. 그래서 AP는 AH, HP 그래서 그럼 AQ는 AH랑 HP에 대한 HP 벡터가 이 벡터잖아. 이 벡터에 대한 역 벡터를 더하면 되는 거야. 거꾸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한테서 역 벡터를 더한다. 그러면 요거는 아까 이제 벡터 연산에 의해서 AH의 제곱 그래서 HP의 제곱을 빼는 쪽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는 계산을 하면 얼마지? 이게 지금 한변 길이가 3짜리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여기 요거 AH면은 요 길이가 이게 3인 거지 3이고 요게 2분의 3 2분의 3 루트 3 제곱하면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2분의 1인가? 맞냐? 그래서 4분의 1 그러면 4분의 26이니까 2분의 1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답이 4번이 나온다. 방법은 이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요 벡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요렇게 벡터로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선생님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거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하고 얘에 대한 코사인을 해도 되지 왜 안 되겠어? 되긴 돼.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다만 이 길이를 구하는 것도 좀 피곤. 이 각을 구하는 것도 좀 피곤. 전반적으로 약간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좀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찮을까? 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문제가 워낙 중요한 거라 여기도 딸린 문제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이거는 이게 가장 굵직한 테마거든 여기가.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 435번에 2번 평가원 문제인데 이건 하나 해볼게. 해보고 다음 구다리로.
자,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면 되겠어? 일단 BF 벡터라고 하는 거를 AF 마이너스 AB로 놔도 되겠고, 그 다음에 DE 벡터라고 하는 거는 AE 마이너스 AD로 놔도 상관은 없게 되네. 그지? 그러면은 현재 그 A에서 B 쪽으로 가는 벡터, A에서 B 쪽으로 가는 이 벡터를 뭐 P 벡터라고 하고, A에서 C 쪽으로 가는 이 벡터를 Q 벡터 정도로 정의하면, AF는 Q 벡터의 4분의 1이니 Q 벡터의 4분의 1, AF는 4분의 1Q, AB는 P, 그 다음에 AE는 얼마야? 4분의 3, 그 다음에 AD는 3분의 2, AD는 3분의 2 P 벡터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여기 다시 말해서 Q 벡터 마이너스 3분의 5P 정도 되나? 요것의 제곱인 거지. 그래서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건 다시 말해서 Q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3분의 2 곱하기 10 P 내적 Q 9분의 25의 P제곱. 자, Q제곱은 어차피 9가 될 거야. 그 다음에 P 내적 Q면 2분의 9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요 9니까 약분하면 25 이렇게 되나? 그래서 얼마니? 마이너스 6 19 답이 4번인가? 맞지? 3번. 3번. 미안. 19니까 3번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야. 워낙에 유명한 애라. 왜? 괜찮아?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벡터 내적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거든. 너네 내가 기억이 안 날 수도 기억이 안 나겠지. 내가 뭐 얘기한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아무튼 옛날에도 이렇게 재종반 가서 수업하면 기하 벡터 뭐 어렵니 이러면 대부분 다 벡터 내적 최대 최소 관련한 문제. 공간 벡터 있을 때 공간 벡터랑 평면 벡터의 내적 최대 최소 활용이 제일 어려워. 이게 원래 제일 창의적인데, 현재 지금 교육과정상에는 공간 벡터도 없고 평면 벡터 내적 최대 최소 문제가 학교 시험에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만 알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이제 표현이 좀 어려워서지. 그 위에 있는 것도 뭐 그것도 그건데, 437번 변형 문제 잠깐만 볼까? 437번 가장 대표적인 거긴 해서. 이쪽이 A, B, C, 그다음에 가운데가 M. 알고 싶은 건 이쪽에 P를 잡아서 전피는 AB를 움직이는데 AP 벡터 하고 PM 벡터, M 벡터의 내적 값의 최대값은이라는 질문이지. 근데 저렇게는 문제를 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일단 P가 막 돌아다니잖아. P가 막 돌아다니니까 요거 길이를 x라 하고, 요거 길이를 x라 하고, 현재 문제는 AP 내적 PM이라고 했는데, 이 PM 같은 경우에는 P가 움직이는 상황이라,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게. 이 벡터 내적의 최대 최소 문제가 어려운 게, 동점이 움직이잖아. 동점이 움직일 때 너무 많은 변수가 생기면 최대 최소로 구하기가 힘들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얘네 둘을 갖다 내적을 한다고 치자. 내적을 한다고 치면 얘네 둘이 이루고 있는 각이 여기니까 AP의 길이, PM의 길이
코사인인데 AP의 길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PM 길이도 정해지지가 않으면 덩달아서 코사인 세타도 다 바뀌어. 이거는 구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경우는 뭐냐면 누가 봐도 얘가 거기 있으면 최대일 거라고 미루어 진짜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직관적으로 그냥 선생님 여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딱 눈으로 보면 나오는 거만 빼고는 그냥 이걸 계산 못 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면 애들이 좀 돌려서 가더라도 내 계산의 벡터를 정해져 있는 지점으로 좀 유도해서 문제 풀어야 돼. 이게 좀 말이 좀 추상적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PM 벡터잖아. 근데 내가 현재 A에서 M 벡터, AM 벡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한 벡터거든 이건. 맞지? A도 정점, M도 정점. 그러니까 명확한 벡터니까 일단 AM 벡터와 AP 벡터를 뺐다 라고 얘를 표현해도 상관은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봐봐라. 내가 얘네들을 갖다가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AP 내적 AM AP의 크기 제곱인데 AP는 아까 X라고 정해놨으니까 너는 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P 내적 AM이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A에서 M까지는 지금 이게 한별 길이가 4짜리니까 A에서 M까지는 이 길이가 2 루트 3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길이는 요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얘를 갖다 요로 깎아서 딱 요렇게 잡으면 요 길이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요거 내적할 때 얘를 요로 깎아서 표현을 해보면 결국은 이 각도는 30도니까 얘는 코사인 딱 곱해서 계산해보면 얼마야? 2분의 1 x가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결국 2분의 1 x 곱하기 2 루트 3이니까 얘는 변수 x 하나로 계산이 가능하다. 근데 이건 선생님 근데 그건 쌤이 풀어보시고 하니까 그게 그런 건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변수 설정을 하고 벡터를 잘라가는 과정 자체는 경험과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시행착오들이 원래 필요한 거지.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보자마자 다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야 이거.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웠었다 옛날부터 항상 테마가 좀 어려운 테마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념 익힘 9번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해서 뭐 다양한 문제 연습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과서상에 요 테마가 어떤 테마가 나왔는지 잘 보고 교과서 먼저 풀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긴 해요. 이 문제는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자, 개념 익힘 9번 문제 보시면 원이 하나 떠 있지? 이렇게 떠 있고 그 다음에 원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점 P 3,0 Q는 둘레터는 내부. 그래서 요거 내죠. 요거 이거의 그 내적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 자, 일단은 선생님이 풀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게. 풀 수 있는 방향 잘 들어봐. 중요할 수 있어. 요거만 하고 줄게. 자, 봐봐. 지금 현재 뭐 하는 거냐면 OP 내적 OQ야. OP 내적 OQ. 먼저 아주 직관적인 얘기를 할게. 직관적인 얘기를 할게. 뭔 얘기냐면 잘 들어봐. 어차피 얘는 고정되어 있는 벡터지. 고정되어 있는 벡터야. OQ는 변할 수 있어. 근데 이 OQ 자체의 길이는 내적값에 크게 영향이 뭐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어. 길이가 길다고 내적값이 항상 큰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이 OQ가 긴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꾸 이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길이에서 코사인을 해서 얘를
이렇게 썼을 때 이 길이가 길면 긴 거야. 그 값이 큰 거야. 이 길이가 짧으면 짧은 거야. 작은 거야. 내적 값이. 그러면 먼저 보조선을 어디다 그어야 되냐면 이 원의 끝자락에서 90도로 꽂아야 돼. 이러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겁나게 중요했었어요 옛날에. 진짜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 완전 핵심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걸 잘 봐야 되는 거였어 원래. 그래서 아니 이건 다 한 거야. 왜냐면 여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내렸어. 요 길이가 얼마냐? 이건 너무 쉽지. 왜냐면 이게 원의 중심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게 3이잖아. 3에서 반지를 뺐으니까 이게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뭐 최소값이 얼마겠어? 최소값은 3이겠지. 그 다음에 3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최대값이 얼마겠어? 5겠지. 그럼 계산하면 뭐 최대 최소의 곱이냐? 15. 더 합이냐? 아, 합이네. 18.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근데 사실 그럼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저렇게 문제를 풀 수 없는 것도 있겠지. 이건 너무 쉽게 나오잖아 이렇게는. 근데 잘 생각해봐. 기하 벡터도 나름 옛날에 4점짜리 문항들 킬러 문항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면 이렇게 쉬운 걸 내겠어? 안 내겠지. 그럴 때는 문제를 원래 어떻게 푸는 거였냐면 이 OQ를 잘 생각해봐. OQ는 크기도 변하고 얘와의 각도도 변하지. 그래서 이럴 때는 OQ를 갖다가 한 방에 보는 게 아니라 OQ를 먼저 정점 하나를 들렀다가 가게끔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90도로 딱 위로 올라가면 이 원의 중심점이 하나 있지. 보통 일반적으로 원이 출제가 되면 원의 중심에다가 한번 들렀다가 가라고 가르쳤어. 옛날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럴 때는 있잖아. 먼저 OP를 갖다가 그냥 OP로 계산하지 말고 O에서 먼저 C로 갔다가 C에서 P로 가는 쪽으로 계산을 바꾸자. 그러면 O에서부터 먼저 C로 가. 자 이렇게 갔지? 됐지? 그런 다음에 C에서부터 P가 아니잖아? 미안해. Q지. Q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이제. 그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 OP 내적 OQ인데 OQ가 이거니까 OC CQ. 그지? 그럼 여기서 OP 내적 OC는 값이 결정이 이미 됐어. 이거 이렇게 내려보면 90도잖아. 그지? 이거 얼마야? 이건 9야. 그리고 더하기 OP 내적 CQ인데 이건 다시 말해서 OP의 크기, CQ의 크기, 코사인이야. 맞지? 자, 근데 이 Q를 어디다가 잡으면 현명한 판단이냐라는 건데 일단 OP의 크기는 얼마로 보죠? 3으로 보죠. 다음 CQ를 최대한 CQ 코사인이 최대한 작으려면 일단 CQ가 범위 자체는 최대가 3이지. 왜냐면 반지는 게 최대니까. 그럼 얘는 0에서 3까지의 값을 가지면 얘는 마1에서 1까지의 값을 갖겠지. 그러면 결국 얘가 최대한 작게 잡으려면 코사인 값이 요 각이 아마 180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정확하게 반지름 3을 타고 갔었을 때가 최소가 될 거라는 거지. 반지름 2야. 이렇게 될 때가 최소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 최소가 그럼 이제 이렇게 잡히는 거지. 180도 이렇게 될 때. Q가 여기 있는 거지. 이때가.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면 최대한 얘를 값을 크게 만들려면 여기를 플러스 1로 잡을 때 플러스 6이 될 때 15가 최대겠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갈 때. 이런 추론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옛날 벡터 내적 최대 최소의 4점짜리 문항이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벡터를 끊어서 가는 것도 있어. 근데 이제 아주 대표적인 문제긴 한데 좀 중요해. 지금도
학교 선생님들은 저런 문제들을 다 추억하고 계실 거라서 분명히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저런 식으로 이 문제는 쉬우니까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지. 괜찮을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너?